평생 처음으로 악마 같은 요한이 패배를 맛보게 된다. 박태정이 결국 요한의 감시와 감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태정의 복수가 시작된다. 그 복수의 첫 번째 표적은 요한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변호사 김상락이다. 6화 말미에서 우리는 박태정이 치밀한 계획 끝에 요한의 비밀 감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그는 큰 부상을 입고 만다. 7화는 부상당한 태정이 가까스로 도망친 뒤 감옥에서 인연을 맺은 용식에게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 태정의 처참한 상태를 본 용식은 충격과 당황으로 굳어버리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태정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한다.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간다. 박태정은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용식을 발견한다. 태정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자신이 당해온 억울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용식에게 털어놓는다. 그 얘기를 전부 들은 용식은 망설임 없이 태정을 돕기로 결심한다. 비록 태정은 감옥과 요한의 감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강간 살인범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후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즉 자신의 형을 죽게 만든 진짜 원흉이 요한이라는 것을 태정은 아직 알지 못한다. 현재 태정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변호사 김상락, 바로 그 김상락은 태정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고 결국 태정의 형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다음 장면에서 태정은 모자를 눌러쓰고 은신처를 빠져나와 김상락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는 여자친구나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락을 찾는 일도 혼자서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편 패배를 맛본 악마 요한은 분노로 미쳐가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요한은 화면을 확인하며 박태정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화면에서 태정을 발견한다. 그 순간 요한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지고 그는 자신의 여비서를 보내 태정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요한의 여자 비서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낼 뿐만 아니라 처리에 가장 능숙한 인물이다. 요한이 원했다면 태정을 다시 생포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죽여라 라고 명령한다. 왜냐면 요한은 이미 태정이 자신의 의뢰인 백동영이 저지른 강간살인 사건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자신의 사업 성공률이 단 1%도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한의 친구이자 의뢰인인 백동영은 자신의 아바타가 밖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동요한다. 여기서 아바타란 희생양을 은어처럼 부르는 말이다. 백동영은 박태정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떠안고 누명을 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태정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에 분노한다. 이 때문에 백동영과 요한 사이에 큰 말다툼이 벌어진다. 요한은 그동안 백도경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백도경이 요한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모든 선을 넘었다. 결국 요한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백도경에게 주먹을 날려 바닥에 내던진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내린다. 선 넘지 마. 주제 파악해. 한편 다른 곳에서는 박태정이 마침내 김상락 변호사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안으로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김상락을 발견한다. 김상락은 태정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얘지며 완전히 얼어붙는다. 그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박태정이 감옥에서 탈옥해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태정은 그를 보자마자 분노로 눈이 붉게 충혈된다. 이성을 잃은 태정은 김 변호사를 거칠게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오늘은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온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김 변호사를 내려다보며 태정은 이를 악물고 말한다. 내가 그랬지.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어 태정은 물어본다.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야?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시킨 거냐? 하지만 겁에 질린 김상락은 몸을 떨며 답한다. 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전화로만 얘기했어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태정은 방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한 여자에 대한 사진과 신상 정보가 가득 담긴 파일을 발견한다. 그 파일에는 그녀의 하루 일과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방문한 모든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걸 본 순간 태정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리고 곧바로 이 파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노가 더욱 치솟는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며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상락에게 들이밀고 외친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목숨이 두려운 김상락은 울먹이며 대답한다. 저 여자 다음 타깃입니다. 다음 희생양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박태정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친다.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바로 그 순간 요한의 여자 비서가 방 안으로 들이닥친다. 그리고는 태정과 김상락을 한 번에 제거하려는 듯 방 안에 수류탄을 던져버린다. 하지만 태정은 재빠르게 문 뒤로 몸을 숨겨 가까스로 폭발을 피한다. 그러나 비열한 김상락은 그 자리에서 폭발에 휘말려 죽고 만다. 폭발 직후 요한의 여자 비서는 곧바로 태정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훈련된 킬러답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투 전문가였고 태정에게 만만치 않은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태정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짧은 교전 끝에 태정은 그녀를 제압하고 그 틈을 타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친다. 태정은 다시 용식의 은신처로 돌아와 김상락의 방에서 가져온 파일을 꺼내 용식에게 보여준다. 이 여자, 이 사람들이 노리는 다음 타깃이야. 태정과 용식은 함께 모든 단서를 이어 붙여나가기 시작한다. 이 조직이 어떻게 순진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실행하는지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태정은 마침내 눈앞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거짓, 배신, 뒤틀린 실험들,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여자 피해자의 파일을 본 순간 박태정은 이 악마가 벌이고 있는 게임의 전모를 깨닫는다. 요한은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을 분석한 뒤 가장 노리기 쉬운 타깃을 선정해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다. 태정과 용식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버린다. 용식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본다. 그곳에는 교도관 양철환이 또 다른 교도관과 함께 서 있었다. 교도관 양철환은 용식이 박태정의 탈옥을 도왔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고 강제로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태정은 방 안 깊숙한 곳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고 양철환의 눈에 띄지 않는다. 모든 곳을 확인한 뒤 양철환 교도관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간다. 떠나기 전 그는 용식을 노려보며 말한다. 용식아, 앞으로 널 계속 지켜볼 거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정과 용식은 동시에 긴 숨을 내쉬며 안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태정에게는 확실한 실마리가 없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도, 요한이 모든 사건의 진짜 배우라는 사실도 아직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태정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떠오른다. 감옥 안에서 약을 준다는 명목으로 의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순간, 그 기억은 곧바로 태정에게 다음 단서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그 의사, 그리고 이 의사는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요한이 직접 관리하는 클리너였다. 태정은 결심한다. 의사의 은신처로 가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장면은 밤으로 넘어간다. 박태정은 자신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적들에게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CCTV 카메라들을 모두 부셔버린다. 그리고 곧바로 그 타락한 의사의 은신처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태정이 목격한 것은 끔찍함 그 자체였다. 이곳은 평범한 진료소가 아니라 인간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는 지하 조직의 시설이었다. 그 광경에 태정은 온몸이 서늘해진다. 태정은 다른 실험실 직원처럼 위장해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 뒤 몰래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실험실의 한 남자가 태정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다. 그는 태정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요구하지만 태정이 응하지 않자 바로 충돌이 벌어진다. 격렬한 싸움 끝에 태정은 그 실험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소식은 곧바로 악마 요한의 귀에 들어간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요한은 분노와 당황으로 제정신을 잃을 지경이 된다.